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미술 실기 연습 많이 하셨어요? 예, 건강하시죠? 예, 4주차 미술 실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주시면요,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수업은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내드렸던 그 숙제를 같이 이제 그려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그 구가 응용된 그때 예시를 한번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기하면체가 믹스돼 가지고 만들어지는 형태를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번 주에 제가 내드린 그 호목 부분, 숙제 부분을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1.2시가 들어간 그 원기둥의 휘어진 형태로 된 곡면의 원기둥의 평행으로 그려진 형태고요. 그리고 그것이 잘린 것을 이렇게 그리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입체로 그려지는지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원을 원기둥이 잘린 부분에 타원을 그려낼 때는 일단은 미심쩍을 때 중심선을 항상 중심선이 중요합니다. 중심선을 그려주시고 그 센트럴 라인에서 90도로 크로스하는 라인을 그리고요. 그 크로스하는 라인이 양쪽 평행선을 지나치는 크로스하는 그 두 점을 찾으셔서 그 두 점을 이용해서 타원을 그려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그리고 있죠? 예. 자, 이제 그러면은 색감을 명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둥을 저번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외곽을 빛의 반대 방향, 빛이 왼쪽 위에서 오고 있으니까 바깥쪽을 이렇게 어둡게 칠한 거죠. 예. 꺾인 부분은 시작하는 부분이 어둡고 뒤로 풀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시청자분들도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는 걸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빨리 이렇게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좁은 공간에 제가 작은 형태의 그림을 그리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톤을 갖다가 빨리 스며들게 하려고 손을 쓴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수채화 그리실 때는, 스케치할 때는 손을 쓰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연필에 있는 글루 성분, 오일 성분이 수채화를 나중에 그릴 때 반발력을 일으키기 때문에 수채화 스케치 하실 때는 손가락을 이제 쓰시거나 손을 화면에다 문지르는 건 피하셔야 됩니다. 예, 이와 같이 이제 원기둥을 쭉 이제 그려 들어가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그려지시나요? 네, 지셨나요? 예, 어둠 쪽에 어두운 흐름을 잡고 뒤쪽에 이제 반상황을 주고 있고요. 예, 이 곡면의 그 형태, 파이프가 이렇게 꺾어진 거, 그리고 그 중간중간이 꺾어져서 이제 잘라진 형태는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검은 구슬을 이렇게 딴 생각하시면서 그리신다든지 하는 거와 같이 연습해 주시면은, 대생력 향상, 렌더링 능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모든 그 렌더링 할 때 많이 연결되어 있죠? 이게 뭐하고 뭐 나무를 그린다든지 나무 줄기 또 사람 어떤 물체의 움직임 다 이런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제일 윗부분 파이프를 보시면은 빛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안쪽이 조금 더 어둡고요. 밑에 쪽은 반대로 빛 방향이 바뀌어져 있죠. 제일 아래쪽에 원기둥 큰 부분은요. 오른쪽이 어둡고요. 제일 위에 쪽 보면은 그 작은 거는 반대로 안쪽이 더 어둡죠. 예, 그런 부분. 그리고 내 눈에서 가까운 쪽이 명도 대비가 강하다는 거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저번 주에 이제 구를 그렸는데 제 예시를 그려보질 않아서요. 이번 주에 구를 그리는 것과 연관된 응용해서 구를 응용해서 무엇을 그릴 수 있는지 하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코의 기본형입니다. nose, 코의 기본형입니다. 중간 부분에 이렇게 꺾어진 부분이 있고요. 코는 기본적으로 이등변 삼각형이 위에가 끊어진 형태죠.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지금 그리는 거는 이제 골격이 있는 부분. 그 밑에 부분은 골격이 없습니다. 연골입니다. 구멍으로 되어 있죠. 스컬을 보면요. 해골을 보면요. 그리고 콧망울이라고 하죠. 코끝에 이제 큰 구슬이 박혀 있고 양쪽에 작은 구슬 두 개가 박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콧망울의 위쪽으로 또 구슬이 두 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양쪽 미간으로 연결되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응용된 형태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걸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쉽지는 않지만 저희 12주차에서 12차 끝나고 나서 개체묘사 들어갈 때 그때 다시 다 인체에 대한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구가 3개로 연결되어 있고요. 올라가면서 작아지죠? 예, 양쪽 미간에 연결되어 있고요. 구 중간에 양쪽으로 동그란 구슬이 박혀 있습니다. 겹쳐져 있죠? 사람에 따라서 중간 구슬에서 양쪽 구슬의 그 간격이 조금 더 넓은 사람은 코가 약간 옆으로 퍼져 있고요. 아프리카 이쪽 사람들이요. 또 이제 유럽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코가 이제 높을수록 옆으로 안 퍼져 있고 모아져 있죠. 그러니까 옆면이 보이는 부분이 이제 적습니다. 예. 지금 이제 콧구멍, 노스들 이런 건 뭐가 생겼나요? 네, 물음표 같이 생겼죠? 예, 물음표. 물음표 같이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콧물이 내려오면은 모아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바지, 비가 오면은 지붕에서 물이 그대로 흘러나가지 않죠? 그러면은 이제 아, 여러 군데를 막 튀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물바지를 이용해서 파이프를 이용해서 흘러내리게 합니다. 인체도 그와 같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샘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그 통로가 또 있고요. 여기도 코끝에 보시면은 콧등으로 그냥 콧물이 흘러내리게 된 게 아니라 물음표 같이 되어 있어서 코의 중간 부분으로 모아져서 인중으로 모아져서 흘러내리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인중으로 흘러내린 콧물은요. 잠시 모아져서 닦을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콧등을 훔칠 수 있는요. 정말 참 아름다운 이제 그런 이제 인체의 신비입니다. 예. 자, 보시면 알겠지만 덩어리를 그려주실 때는 밝음과 어둠으로 나누셔서 일단 1차 어둠을 주는 것이 두 번째. 첫 번째는 형태를 정확히 그려주시고 두 번째는 어둠과 회색 톤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주시고 그 다음엔 그림자로 회색 톤 안에 있는 덩어리 밑면과 그림자를 끌어줍니다. 여기까지의 단계는 이제 보통 2차원적인 평면으로 보이는 애니메이션, 카툰 같은데 캐릭터에서 많이 쓰이는 거죠. 마카로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는 밝음, 어둠 중간으로 이렇게 나눠주기 때문에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이제 볼륨이 어느 정도는 이제 설명이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태를 내서 볼륨을 주고 이제 덩어리를 만들 때는 일단 형태를 정확히 그려주시고 부드러운 톤으로 어둠의 흐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림자를 통해서 그림자 시작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어둠을 주면서 덩어리와 그림자를 분리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덩어리 안쪽에서 덩어리의 어두운 흐름을 잡아가면서 꺾어지는 부분을 잡아서 큰 덩어리를 잡아주는 그런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구가 가운데 이렇게 박혀 있다는 거 그거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이 골격에 있는 부분이죠. 그 밑에 쪽은 이제 구멍입니다. 거기에 연골이 되어 있어서 그 연골에 있는 근육들이 위쪽으로 이제 연골이 위에 붙어 있을 수 있게 이렇게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가로 세로로 이렇게 돌아가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관심 있으시면은 구글 서칭해 보시면은 인체 스컬 해골에 대한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또 근육이 얹어져 있는 부분이요. 이 옆부분은요, 살짝 들어가 있죠? 예. 왜냐면은, 그 골격에서 연골로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예.
본인 이제 코를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더 쉽게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부분은 어둠을 주면서 덩어리와 그림자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죠. 예,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콧망울 양쪽에 작은 콧망울 두 개가 붙어 있죠. 근데 그 작은 콧망울이 모습이 측면에서 봤을 때 동그란 게 아니라 밑으로 가면서 위로 가면서 좁아지고 밑으로 가면서 약간 넓어진 형태가 되기 때문에 꺾어지기 시작한 부분이 밑에 쪽 3분의 1 지점에 온다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예, 중심에서부터 꺾어지는 게 아니고요. 밑에 쪽으로, 그러니까 위쪽으로 당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그란 실리콘 공이 있다고 생각하면 위쪽에서 살짝 잡아당긴 형태입니다. 예,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콧구멍의 어둠은 시작하는 부분과 인중 쪽 어느 쪽이 더 어두울까요? 시작하는 부분이 어둡죠. 그러니까 콧등과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빛을 등지고 있어서요. 또 말씀드리지만 시청자분들이 같이 저와 함께 따라서 그려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 편집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전체적인 그 필름을 다 담도록 노력했습니다. 약간 지루하시더라도 실제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실제 속도로 그리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그리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자를 한 톤을 떨어뜨려서 그 형태와 그림자를 분리시킵니다. 그 다음에 덩어리 안에 있는 큰 어둠을 주면서 덩어리에 있는 큰 어둠을 주죠. 그럼 윗면과 아랫부분을 분리시켜준 흐름을 잡아주고요. 구하실 때도 어두운 흐름을 이렇게 잡아주죠. 예. 곡면을 따라서 어둠이 흐릅니다. 작은 구슬도 마찬가지고요. 이 코는 12주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인체라든지 어떤 기물 이런 걸 하면서 개체 묘사 들어갈 때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콧등이 평면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죠. 콧등이 평면이 아닙니다. 그 안에 이제 그 지방층이 들어가 있고요. 또 피부가 있고 그래서 구같이 이렇게 동그랗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원기둥 같이 그려주는 게 맞습니다. 완전한 원기둥은 아니지만 원기둥 형태로 만들어주게 말아서 만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평면으로 해주시면 안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돌아가는 형태가 조금씩 다르죠. 예. 콧등은 지금 콧볼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그 콧볼과 오른쪽 콧볼이 위쪽 처리가 살짝 다릅니다. 예, 왼쪽은 빛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쪽을 감아주고 오른쪽은 하이라이트 부분을 주면서 위쪽을 살짝 감아줍니다. 지금 하는 거는 이제 근육 방향이 그쪽에 연결된 근육이 있습니다. 어, 얼굴에 있는 근육은 크게 이제 밑에 있는 근육층과 위쪽을 감아주는 근육층 두 가지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얼굴을 그릴 때 더 말씀드리고 또 이제 궁금하신 부분은 구글을 설칭해 주시면은 어, 거기에 대한 아주 자세한 게 구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길 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어느 정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선의 방향이나 면의 방향은 그 운동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그쪽 방향으로 선을 써주는 게 좋다. 그게 한 80%, 80% 정도 그 정도 써주고요. 그리고 다른 방향의 선을 겹쳐주는 건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운동감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고요. 지금은 이제 콧등 구슬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원의 단계죠. 원기 구를 만들 때요.
예, 반대쪽 콧등을 살짝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와 연결된 응용 어떤 된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묘사를 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그려 들어가면서 기존 저희 이제 원기둥, 강면, 또 구, 뭐 이런 것들 기하면체에서 제가 이제 채색해 왔던 그런 부분을 조금씩 이쪽에서 가미하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을 쓸 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드럽게, 빼곡하게, 그리고 겹쳐질 때도 웬만하면 같은 강도로 칠하도록 연습을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겹쳐 주실 때는 뒤쪽으로 빠지면서 15도씩 틀어가면서 겹쳐 주시는 연습 말씀드렸고요. 그림자는 시작하는 부분은 어둡고 뒤로 가면서 풀어지죠. 예. 예, 얼추 얘가 그 완성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콧망울이 동그란 구슬이 박혀 있고요. 양쪽에 그 작은 구슬이 박혀 있고 위쪽으로 또 작은 구슬, 위쪽으로 작은 구슬 처음에 말씀 왼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서 전체 형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 큰 흐름 만들어주고 어둠 안에서 그림자를 떼주고요. 그리고 꺾어지는 흐름을 어둡게 해주고 거기서 그거를 분해시키면서 단계를 만들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여러 가지 이제 기하면체가 합체돼 가지고 합성돼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예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각형도 여러 개 사각형이나 타원형이 믹스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실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걸 그려볼까요? 예,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에 하나를 더 얹어볼까요? 예, 자동차죠? 예, 이 자동차를 바퀴가 들어가죠? 예, 이 자동차를 2점 투시를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시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실제감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람이 보고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저희는 눈을 떴을 때 결국은 내가 보고 있는 거지 제3자가 보고 있는 걸 그런 거 제3자가 보고 있다는 것도 누군가 시점은 항상 있습니다. 시점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런 거는 다중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시점이 없는 상태로 했을 때는 약간의 뭐랄까 나의 존재, 누군가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신전심, 그러니까 뭐랄까 나한테 오는 느낌이 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점을 그림 그리실 때 필요하죠. 자, 2점 투시입니다. 2점 투시는 본인이 그 원하는 눈높이를 일단 라인을 수평선 하나를 잡아주시고요. 수평선 양 끝에 점 두 개를 찍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서 연결된 양쪽으로 주사선이라고 그러는 그걸 이제 선을 이제 쭉 그려주셔서 연결된 부분들을 연결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예, 기본 이제 베이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게 되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사각형 하나와 사각형 위에 작은 사각형 하나를 더 올렸습니다. 선을 그리시기 어려우면요, 긴 자를 이용하셔서 그리셔도 됩니다. 예, 그게 더 이제 또 정확하고 편할 수 있습니다. 바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선정을 해드리고 바퀴 역시도 이제 사각형으로 일단은 잡아준 다음에 그 안에 이제 타원을 넣는 거죠. 타원을 그리는 요령은 사각형 안에 타원을 그리는 건 어떻게 될까요? 센트럴 라인 맞습니다. 센트럴 라인 그려서 그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그려주는 거하고 똑같은 부분. 지금은 꺾어진 부분을 지금 곡면으로 만들어주고 있죠. 예. 사람이 앉는 자리는 약간 들어가 있죠. 들어갔기 때문에 안쪽으로 위쪽
부분을 약간 잡아줘. 다 꺾어진 부분을 다 곡면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보닛 부분을 약간 밑으로 내려서요. 역시 그 교차하는 부분 접어서 손으로 이제 연결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집니다. 예, 기본 투시를 이용해서요. 예, 예, 지금부터 이 부분을 지금 약간 그 지루하실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그리는 속도보다 약간 2배 정도 속도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비례에 맞춰서 약간 그 윈도우 보시면 역시 중심선을 갖다가 찾아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 이제 타원형을 집어넣는 것 같은 이제 원리로 이제 그려주고 있죠. 예. 예, 지금 이제 전체적인 자동차의 그 톤을 갖다가 주고 있습니다. 예. 역시 사각형의 형태니까 빛을 등지고 있는 빛이 왼쪽 위에서 온다고 생각하고요. 빛을 등지고 있는 쪽에 어둠을 주고 있죠. 예. 전체 흐름을 주고 그리고 지면으로부터 그림자를 이용해서 떼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입니다. 예, 이게 지금 제가 강의에서 보여드리는 부분이 사실은 어, 한 번의 영상에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것을 좀 많이 넣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제 생각에 나름대로 그 다음 파트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 베이스다 생각해서 넣고 있기 때문에 영상이 조금 길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지루하시면은 조금 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것을 이제 이 자동차를 위쪽에서 바라본 건데 밑에서 바라봤을 때 또 어떻게 보일 수 있나 이런 걸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그때 말씀드리지만 일상의 것들이 바라보는 시점만 달라도 느낌이 다릅니다. 결과적인 그림이라는 것은 어떤 느낌을 갖다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끼게 해서 어떤 몸에서 어떤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어떤 자극을 아, 전달해주는 그걸 이제 그 주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입시에서도 포트폴리오에서도 한국 입시나 미국 입시나 그런 걸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이런 부분이 어,
드로잉에서의 35% 이상, 40%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 양쪽 지점이 내가 바라본 눈높이입니다. 지금 지상에서부터 거의 붙어 있는데 조금 떨어져 있죠. 그 위쪽으로 일단 주사선이 이렇게 쭉 뻗치고 있고요. 예, 2.2씩. 그러면서 밑에서 위로 바라본 형태가 되겠죠. 박스가 하나, 둘씩 올려져 있고 만들어진 박스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 느낌이 전혀 다른 느낌이죠. 예. 예, 지금 조금 지루해 주실 것 같아서 조금 빨리 돌려봤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전체 진행되는 과정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그려 들어가는지 약한 선으로 전체적인 형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약간 진한 선으로 전체적인 덩어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태가 어떻게 되든지 정확한 형태를 떠주시고 그 다음에 어둠 흐름을 찾고 그림자를 통해서 그 이외의 부분과 개체가 가지고 있는 덩어리를 떼주고 그러면서 어둠 흐름을 잡아주시고 뭐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른 시점에서 개체를 그리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예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면 제가 합성된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튜브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브는 원기둥이 이렇게 굽어져서 연결된 형태죠. 도나스라고 하죠.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 튜브는 인체 부분에도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고요. 뭐 꽃을 그리신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이렇게 따 주셨을 때 꽈배기 형태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또 어떤 기물이 휘어져서 다른 기물과 엮어졌다든지 그럴 때 그 표현해 낼 수 있는 기본 그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위쪽에 있는 저렇게 굽어진 파이프가 연결돼 있을 때 튜브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거, 그걸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어둠을 넣어주는 거는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가 저번 주에 홈워크하고 시청자분들과 같이 그렸던 그런 식으로 어둠을 이제 넣어드린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튜브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중간에 또 말씀드리지만 이 비디오가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길고요. 그렇지만 일반 그 미술 수업은 보통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2시간 반, 3시간을 이제 그립니다. 그렇게 해서 미술을 이제 주에 3일 하시더라도 그 정도를 그려야지 뭔가 그 하나의 그 테마를 갖다가 어느 정도는 익히시기 때문에 이 수업이 이 강의가 약간 길다고 보시더라도 그렇게 긴 건 아닙니다. 1시간 내에 지금 굉장히 많은 거를 갖다가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루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자녀분들도 또 지루하시다고 생각하시면은 다 보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만 보시고 또 다음에 또 본인한테 필요한 부분을 조금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아셔야지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지루하시더라도 그 내용을 빠짐없이 담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도넛을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 튜브 밑에 부분에 튜브의 그림자를 그리고요. 그 홀 부분에 있는 그림자도 저런 식으로 그려 들어가겠죠? 예. 렌더링 지금 많이 하고 계시죠? 예. 계속 돌리는데 한쪽 방향, 양쪽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다는 거, 그리고 렌더링을 시작해서 돌리실 때 스톱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연필을 약간 짧게 잡고 굴려주시면 된다는 거, 같은 세기로 강하게 하지 말고 똑같은 압력으로 이렇게 그려주신다는 거, 그리고
좋은 방법이 어두운 굿을 그릴 때나 렌더링 그 커브선 그릴 때나 스트레이트 선, 직선을 그릴 때나 딴 생각하시면서 무의식적으로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결과적으로는 손끝의 느낌이 예, 민감해지기 때문에요. 자, 그럼 먼저 튜브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림자를 이용해서 튜브와 일단 형태를 먼저 떼보겠습니다. 예, 지금 그림자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튜브 밑면의 그림자요. 시청자분들도 같이 저와 따라서 그려보세요. 예, 튜브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물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체적인 흐름 톤과 그림자를 하나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림자를 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이렇게 반대로도 살짝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옆에서 봤을 때 공면이 중간 톤부터 어둠까지가 어디서 만들어지냐 하면 그런 걸 얘기한 거고요. 역시 곡면이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봤을 때요. 꺾어지기 시작한 부분서부터 어둠을 잡아서 그림자의 끝까지를 한 톤으로 만든다. 그래서 그 어둠이 시작되는 톤, 지점, 이제 어둠과 밝음 이렇게 나눌 때 그 지점이 여기에 이제 위치해야 거 튜브 형태이기 때문에요.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빛이 위쪽에서 오기 때문에 왼쪽 위쪽이 조금 더 어둡겠죠? 예. 도너츠 형태. 이 과정이 약간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는 속도를 조금 빨리 해서 2배속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부분에 어두운 흐름이 오고요. 같이 그리고 계시죠? 예, 같이 한번 그려보세요. 예, 뒤쪽으로는 살짝 이제 어두운 먼 쪽은 살짝 어둠 이제 감아줍니다. 예, 같은 방법으로 어두운 흐름 위쪽으로 중간 톤을 부드럽게 더 주고요. 또 어두운 흐름과 반사음을 같이 이렇게 연필을 이용해서 눌러줍니다. 지금은요, 하이라이트 부분을 잡아주는 거죠. 이 링 형태는 눈으로 보시기에는 쉽습니다. 근데 그려보시면 잘 안 그려집니다. 예, 그 어두운 굿을 그리는 것과 같이 제가 강력히 추천드리는 겁니다. 많이 그려보세요. 이 링이 계속 연결되면서 체인 같은 형태를 띠게 되죠. 또 링이 연결되면은 이제 전화기 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링이 눈에 그때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홍채도 역시 근육이 예, 둘러싸여 있는 도너츠 형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뭐 귓볼이라든지 손가락, 손등이라든지 손톱이라든지 전부 다 곡면입니다. 이렇게 돌아가 있는 곡면이죠. 어두움을 한 톤씩 이렇게 내리면서 또 흐름도 한 톤씩 더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빛을 등지고 있는 쪽에 어둠이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잡았죠? 빛을 등지고 있으니까요. 예. 여기까지 이제 튜브를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튜브 기하면 제가
또 실제 형태에서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예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지루하시면요. 스톱하셨다가 다음에 또 생각나시면 조금씩 보고 하십시오. 또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이 부분 이제 자동차 투시를 하는 거, 또 코를 그리는 거 이렇게 세퍼레이트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전체 과정을 기초, 그러니까 데센과 수초와 이런 컬러링을 기초에서부터 올라가는 단계로 제가 이제 그 단계를 잡았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에 오는 이런 작은 부분들을 갖다가 여기에 끼워 맞춰서 같이 뭉뚱그려서 나가는 플랜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예. 자, 그러면은 이 튜브가 응용된 형태를 그려보겠습니다. 뭘까요? 사과입니다. 예. 사과의 위쪽 부분은 홀이 있어서 이 꼭지 부분이죠. 나무에 달려있는. 그러니까 그 뚜껑 부분이 도넛 형태로 되어 있죠. 위쪽 부분. 그래서 도넛 형태로 이제 그려진 거기 때문에 응용예로 잡았습니다. 사과를 그리는 방법은 큰 구가 하나 있고요. 원이 있고 밑에 좀 작은 원, 그걸 연결시킨 형태가 있고 지금 설명하는 거는 사과의 외곽면이 당구공처럼 이렇게 반들반들한 공면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손으로 잡았을 때 잡힙니다. 약간 그러니까 굴곡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꼭지 부분도 그 굴곡을 따라서 들어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 굴곡이 여러 개가 연결된 형태로 만들어진 꼭지입니다. 꼭지가 동그랗지가 않습니다. 자세히 이렇게 만져보면요. 그리고 무늬 자체도 표면이 반들반들하지만 자세히 보면 약간의 웨이브가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요. 예. 이렇게 보시면은 위쪽에 왼쪽 오른쪽으로 살짝 들어가게 그려져 있죠. 예. 그러니까 들어간 부분에서 같이 굴곡면이 연결되면서 이렇게 꼭지가 막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꼭지하고 굴곡면하고 따로 노는 게 아니고요. 사과를 나중에 관찰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스케치가 되겠죠. 예, 참고로 제 채널에 수채화로 사과를 그리는 과정을 며칠 전에 이제 업데이트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걸 보시면은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컬러링 파트하고 개체매자 파트에서 기물을 그리는 것, 사과를 포함해서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둠을 넣고 어두운 빛의 반대 방향으로 흐름을 잡아서 칠해야 되겠죠? 자, 위쪽 부분과 중간면과 어두운 부분 또 세로로 했을 때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원기둥을 그렸을 때 측면에 나타나는 어둠의 단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윗뚜껑, 측면, 밑에 면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면에 어둠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사과나 이런 그 과일들은 형태가 조금 틀려도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과일이나 또 식물들이 굴광성, 빛을 따라가고 또 그래비티, 중력에 또 연동되는 중력과 연관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고유 성격에 반대로 그려진다든지 그러면은 그 형태가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 이해를 하시면서 약간 그 많이 벗어나지 않게 그리시는 게 중요하죠. 자, 사과를 보면 위쪽 부분과 밑에 부분의 어둠을 분리했습니다. 아까 코를 그릴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적으로
밝은 부분, 어두운 그림자를 어우러져서 하나의 톤을 만들어주고 그림자를 개체 덩어리와 떼서 분리시키고 그리고 어둠 안에서 흐름을 만들어줘서 덩어리의 큰 볼륨을 만들어 들어간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꼭지를 보시면은 왼쪽 부분을 살짝 더 어둡게 하고 있죠. 빛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쪽은 약간 밝고요. 그리고 저 튜브 도너스 왼쪽에 그린 부분이 오른쪽 사과를 그릴 때 위쪽에 얹어진 느낌으로 그린다는 것.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사과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과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리지는 않을 건데요. 전체적으로 사과를 어둠으로 어떻게 표현해내는지, 또 어떻게 그 튜브 형태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그리실 때 피상적으로 사과를 그리시는 것보다 그 구조를 어떻다라고 이해하시면서 그리시는 게 훨씬 더 덩어리 만들어내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쪽 부분에 보면요. 꼭지 부분 시작되는 부서부터 내가 바라봤을 때 앞쪽 부분까지는 자세히 보면 움푹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둡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 처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이 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원리대로 이제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지 부분에 주름을 약간 넣어봤습니다. 예, 제가 쓰고 있는 연필은 이제 2B, 3B, H 연필 이렇게 H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좁은 공간에서 제가 이제 나눠서 작게 그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H를 쓴다는 걸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B, 2B, 3B, 4B 이런 식으로 이런 연필을 이제 쓰실 것을 이제 권장드립니다. 제가 쓰고 있는 지우개는 이제 고무 지우개죠. 떡 지우개라고 하죠. 예. 다음 시간에 제가 쓰고 있는 재료들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컬러링의 그 색칠 기본 원리를 말씀드리면서요. 색을 얹는 과정이 약간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2배속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자, 구를 그렸을 때 어둠이 만들어지는 거하고 비슷하죠. 사과도 역시 구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튜브 형태가 위에 얹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눈을 살짝 지그시 감고 보시면은 위에 뚜껑이 없다, 꼭지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구가 됩니다. 예. 시청자분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겹칠 때는 부드럽게 갭이 없이 틈이 없이 칠하시면서 뒤로 물러나시면서 15도씩 틀어가면서 뒤로 빠지면서 겹쳐 들어간다는 거. 예. 밝음의 끝은 살짝 어둡다는 거 말씀드렸죠. 구를 그릴 때요. 예. 그림자는 내가 보고 있는 쪽 앞쪽이 더 선명하게 대비가 되고 먼 쪽보다요. 네, 그렇게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다 그려졌습니다. 어떠세요? 따라 그리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예, 쉽지는 않습니다. 이 덩어리가 기본적으로 구와 또 튜브가 믹스된 형태로 나오는데 그 표면 자체가 매끄럽지 않고 완전한 원이 아니고 원의 외곽면이 아니라 약간 구불구불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표현하기 어렵죠. 그런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의 표면은요, 그때 그 개체 묘사 때 더 말씀드리지만 무늬는 제가 그리진 않는데 이렇게 줄무늬 같은 게 이렇게 가 있는데요. 그건 아마도 이 개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커가면서 이렇게 나무 무늬 같이 텄다고 그러나요? 살이 트듯이요. 네, 그게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라인 형태로, 스팟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은 오늘 배운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했던 그 홈워크 라인을 같이 이제 그려봤고요. 그리고 구가 어떻게 응용되는지에 이해에 대해서 약간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그래도 코를 이렇게 비교해서 그려보았습니다. 코는 한 번씩 조금씩 그려보세요. 같게 안 되더라도요. 예, 기본 원리를 이용해서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기하면체를 했기 때문에 기하면체를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그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면에 제가 단순화시킨 처음에 이등변 삼각형과 같다면서 그 사각형 같은 블락 형태로 코를 그렸죠. 네, 코를 그냥 그리기 어려우시면은 그것을 어떤 덩어리 처리를 해가면 어둠 주면서 덩어리 처리를 하면서 먼저 그려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그 공면의 형태로 그려서 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또 그리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톤을 넣는 분부 자세히 보시면은 선을 갖다가 이렇게 겹쳐서 계속 겹쳐 들어가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절대 선은 힘줘서 누르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하신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블락이 두 개, 세 개가 겹쳐져 있고 사각형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타원형 형태가 이렇게 믹스된 형태의 자동차를 2.2C를 주면서 그리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렌더링은 형태를 그려나가는 원리를 갖다가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무기가 되죠. 또 그게 어떤 것을 다른 측면에서 그려낼 수 있는 그 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바라본 2.2C로 차를 그려봤고요. 밑에 쪽에서 그 지평면에서 거의 비슷한 레벨에서 바라본 또 다른 시점에서 바라본 자동차를 또 그려봤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미술 수업 영상을 만드는 것은 실제 학원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그런 때 했던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빠지지 않고 제 영상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여러 가지가 많이 조금 다른 영상에 비해서 들어가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실제 학원에서 다 지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시면은 조금만 보시고 시청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시고 이렇게 하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실제 수업은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를 할애해야지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는 분량의 진도가 나간다는 거. 일반 그 공부의 어떤 이론을 갖다가 외우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유튜브에서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짤막짤막한 그런 것보다는 긴 것은 이건 정상 수업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어느 정도의 그 길이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제가 이것을 파트 1, 파트 2로 나눠서 업데이트하지 않는 이유는 이 수업 자체가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같은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면서 제 수업을 따라서 그려보시기를 제가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다음 주에 또 이번 주에 한번 그 시청자분들이 직접 그려보실 것을 제가 한번 그 홈워크 저도 말씀드리지만 숙제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한번 제가 하나를 서제스트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리는 거는 정육면체입니다. 예. 이것을 시청자분들이 오늘 제가 그 강의 시간에 보여드린 것을 연습을 해보시면서 같이 이것도 어둠을 주면서 볼륨을 만들어 보세요. 이건 약간 난이도 있는 렌더링이 들어가면서 또 톤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보시면 위쪽 부분을 갖다가 제가 지금 쓰는 거는 3.2C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 면을 3개로 분할하고 있죠. 또 그거를 다시 다른 쪽 면을 해서 9개로 9개의 작은 셀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같아 보이세요? 이게 블럭 퍼즐입니다. 예, 입체 퍼즐이죠. 예, 저는 이걸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이걸 다 맞히는데 저는 항상 기법하고 말았는데 머리가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렌더링을 하신 다음에 제가 뭘 말씀드리려 하냐면요. 이 블럭을 잡아당겨서 빠진 상태와 블럭이 빠져나간 형태를 갖다가 그려 보실 것을 권해드린 겁니다. 어떤 그 게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쌓아서 제가 지금 그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하나씩 나무 블럭을 이렇게 살짝 밀어서 내기도 하고 또 집어넣기도 하고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것을 한쪽 면마다 하나 이상씩 설정을 해서 그것을 입체로 어둠을 줘서 그려보세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각기 다른 형태로 그려지시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퍼즐을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그 한쪽 면마다 9개의 면이 있는데 그 블락을 나무 블락이 앞에 끼워져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씩 잡아 당겨서 혹은 밀어서 만들어질 수 있는 형태를 스케치를 하셔서 렌더링을 하셔서 거기에 어둠을 주는 것을 이번 주 호목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와 함께 이것을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업 어떠셨어요? 예, 조금 저번 주에 비해서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본 여태까지 기하면체를 많지는 않지만 꼭 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선 쓰는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그 선 쓰는 방법은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간략하게 빨리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손등이라든지 커브더 스트레치 라인을 어떻게 쓰시든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시면서 또 의문이 생기시는 부분은 이 전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리피트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오늘 보여드린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번 더 리뷰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그 호목도 한번 트라이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